네, 아마 막 수업을 시작한 선생님들이라면 한 번쯤은 이런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.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수업에 오면 어떡하지? 내가 알려줘야 되는데 그 동작을 완벽하게 보여주지 못하면 어떡하지? 그 시연할 때마다 엄청 조마조마한 거예요. 내가 충분히 준비된 선생님처럼 보이지 않으면 어떡하지? 우리는 왜 자꾸 처음부터 더 많은 걸 알려주고 싶어 할까? 선생님들한테 더 좋은 걸 알려주고 싶어서요. 더 깊게 전해주고 싶어서요. 제가 부족한 것 같아서 더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자격증을 따고 뭘 배우러 다니고 계속해서 채우죠. 근데 실상 그걸 수업에서 정말 계속 쓰면서 내 걸로 만들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걸 전주에 배운 걸 이번 주에 적용해서 알려주고 이 하는 것들이 사실은 내게 아니라는 거죠. 그러다 보면 계속 갈급하고 내게 아닌 걸 또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뒤에 숨어서 연습을 하게 되고, 근데 그럴 때 하는 연습은 되게 즐거움이라기보다는 누군가한테 보여주기 위해서, 주기 위해서. 그랬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지속 가능할까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랬을 때 왜 이렇게 갈급하게 익히려고 하는가? 처음부터 좀 멋져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고, 신뢰받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고, 선생님으로서 존경받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고, 그래서 그게 내 몸을 충분히 통과하지 않았고, 내 시간 안에서 반복되지 않았고, 내 언어로 소화되지 않았는데, 그걸 수업에서 나누려고 하면 되게 조급해지고, 그냥 복사 붙이기, 그렇게 하는 방식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걸 그때 깨달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증명해야 돼서 억지로 뽑아내는 상태인 거죠. 글쎄 요가 안내가 더 이상 즐겁게 흘러넘치는 일이 아니라 내 안에 아직 없는 것을 만들어내야 하는 갈급한 현장이 돼요. 그게 번아웃을 만든다고 생각하고요. 근데 반대로 내가 천천히 쌓아온 것, 충분히 반복한 것, 내 몸에 익은 것, 정말 내 것으로 소화된 거는 마음이 편해요. 나눌 때. 이건 내가 충분히 해봤다. 이 부분 내가 자신 있게 나눌 수 있다. 내가 경험한 만큼만 전해도 괜찮다. 그 마음으로 수업할 때는 불안이 거의 없죠. 하나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나누면 되잖아요. 그 수준까지는 내가 잘할 수 있으니까 즐겁게 나누면 되잖아요. 누가 와서 나보다 잘하건 못하건 더 알려줘야 될 것 같건 신경을 쓰지 않으면 내가 평생 쌓아온 재능 안에서 흘러넘치는 것만 나눌 수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요가 선생님들이 뭐 1, 2년 차 때 아사나를 얼마나 잘하겠어요. 그 수준에 맞는 사람들만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. 하면 내가 평생 뭘 쌓아왔는지를 또 잊어버리게 돼요. 근데 어떤 사람은 유머 감각이 있고, 어떤 사람은 글을 잘 쓰고, 어떤 사람은 미적으로 감각이 있고,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고, 공간을 잘 만들고,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힘이 있고, 연결을 잘하고. 이 모든 것들이 저는 요가에 입혀진다고 생각하는데, 그 초보 강사 때 이런 재능들이 훨씬 더 많이 쓰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실력으로 증명하려고 하기 전에 내가 요가 선생님 이전에 평생 쌓았던 게 뭐지? 그걸 요가에 한번 입혀서 써보자. 그래서 내가 살아온 시간이나 내 몸과 감각을 통과해온 그 재료들이 요가하고 만날 때 굉장히 독특한 그 사람만의 안내가 생기는데, 저도 초반에는 뭐 해온 게 평생 글 쓰는 거밖에 없었어요. 오랫동안 에디터로 일을 했기 때문에 글로 무언가를 전하는 일은 그냥 버튼을 누르면 바로 나와요. 제 몸에 익어져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단순히 요가를 동작으로만 보여주기보다 이걸 삶에서 어떻게 내가 해나가는지에 대해서 글로 보여주고, 그래서 처음에 에세이도 썼었고, 그리고 또 잘하는 게 평생 화보를 찍어왔으니까 공간을 만들고, 그리고 옷을 입는 거, 옷은 누구보다 많이 사봤으니까 그런 것들, 내가 어떤 요가복을 입고 이렇게 매칭할 수도 있고, 이런 공간을 요가원으로 쓸 수도 있고,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려고 했었어요. 근데 보통은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한 가치를 잘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
그 요가의 실력을 갈고 닦는 거에 엄청 집중을 해요. 증명 그걸로 하고 싶어 해요. 저 같은 경우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됐었고. 근데 그게 제가 줄 수 있는 저를 통과한 것들이었던 거예요.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 좋은 나를 통과했던 재료들이 결코 가치가 낮거나 내가 요가로 직업을 전환했다고 해서 필요 없는 것들이 아니었는데 그걸 많이 차단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. 한동안 뭐 불교학자만큼 불교를 많이 연구한 것도 아니고 스님들만큼 평생 명상을 해온 것도 아닌데 그런 깊이를 흉내내려고 할 때 굉장히 어색해지는 것 같아요. 근데 스님들이나 불교학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. 불교학자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. 나는 단 한 번도 수행을 해본 적이 없다. 나는 그냥 학문을 연구할 뿐이다. 학문은 그 누구보다 잘 알아요. 자기를 통과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잘한다라고 절대 하지 않아요. 스님들도 마찬가지. 아사나를 저희만큼 하지는 않아요. 그거에 대해서 잘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. 각자의 깊이, 각자를 통과한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명확히 알 때 내가 어떤 걸 세상과 나눌 수 있을지를 정확히 알게 되는 것 같아요. 저의 경우는 아사나를 오랜 시간 열심히 했고 또 안내를 하는 기간 동안 사람들의 몸을 많이 관찰을 했고 또 저는 몸과 더불어서 사람들의 감정을 많이 관찰했어요. 어떤 감정을 안고 이 공간에 들어오는지 그걸 많이 살피려고 노력을 했어요. 요가가 비단 어떤 지금 옛날에 얘기했던 고행이나 수행만으로 현대사회에서 취급되고 있는 건 아니고 내가 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아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문제겠구나. 계속해서 깊이만을 추구하고 계속해서 갈급한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난 늘 부족한 사람인 거예요. 나눌 게 없어요. 내 것이 아닌 걸 빌려와서 나눠야 해요. 그래서 처음부터 모든 걸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. 대단한 선생님처럼 보이려고 하지 않아도 되고 어제 배운 걸 오늘 바로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도 되고 지금 내가 가진 건 무엇이고 충분히 반복해온 건 무엇이고 내 몸에 익은 건 무엇이고 내가 살아온 시간 안에서 자연스럽게 쌓인 것이 무엇인지 그것만 나눠도 정말 충분하거든요. 그걸 원하는 다양한 층들이 있어요. 세상에는. 깊이만 추구하는 요가를 원하진 않아요. 그래서 없는 걸 억지로 짜내서 주는 일이 아니라 내 안에서 충분히 익은 그 탐스러운 과일은 무엇일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초보 강사들도 즐겁게 이 시간을 보낼 수 있지